한 2, 3천 정도 매출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이 3개월 동안에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써서 이거를 키웠을까요? 솔직하게. 새벽 한 6시, 7시부터 저녁 12시, 1시 네, 이렇게 와, 일을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네네. 쉬지도 않고 네. 하루하루로 따졌을 때. 네, 거의 안 쉬었죠, 저는요. 네. 자, 여러분 보셨죠? 이 정도의 노력이 없으면 진짜 쉽지 않아요. 자, 해무버님 반갑습니다. 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 네, 일단 제가 해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해무버님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해무버를 운영하고 있는 해무버거요. 나이가 30살이고 현재 중국 구매대행 셀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시게 된 동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온라인 사업이랑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 대학 졸업을 간호학과 졸업했거든요. 간호학과요? 네네. 간호사를 취업하려고 했었는데 4학년 때 되면 대부분 실습을 하세요. 네. 실습을 나가보니까 이렇게 좀 훌륭한 직업이긴 한데 상교대를 하면서 이 정도밖에 못 번다. 이걸 보니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구매 대행을 염두하고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네. 원래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온라인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뭐라고 또 딱 생각한 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제가 온라인 사업 처음부터 구매 대행을 하진 않았고요. 예. 제가 처음 시작한 건 대량 위탁이에요. 국내 대량 위탁을 먼저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원래는 그 국내 경매를 했었거든요. 부동산 경매. 예. 그런데 경매를 한두 개씩 받다 보니까 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대신 자산이 쌓이잖아요. 자산은 쌓이는데 제가 월세를 받을 만큼의 그 정도 자산은 안 되고 그냥 경매는 하고 싶고. 경매는 하고 싶어서 시세 차익은 남기는데 계속 제 생활비가 나가니까 통장이 계속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사업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걸 처음에 했었어요. 어떤? 소사무실, 독서실, 고시원 이런 게 있는데 전 독서실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과연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해무원님이 간호사가 처음부터 되시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이게 보니까 네. 이게 돈을 많이 사랑하시고 이 사업을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시려고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소자본 참업 이걸 유튜브에서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때 마음을 먹고 뭔지도 몰랐어요. 유튜브에 온라인 쇼핑몰 하는 법 검색하니까 사입, 위탁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본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위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투트랙님 영상에 나오셨죠. 민구님, 필승님 그분들 영상을 보면서 또 다른 수많은 강의를 보면서 위탁 판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처음에 위탁 판매를 해서 매출을 좀 내고 했습니다. 근데 왜 구매 대행을 지금은? 이게 작년에 쿠팡 사태죠. 상품 등록 가능 개수가 좀 무제한이었었는데 갑자기 일정 이 조건을 갖춰주지 않으면 10,000개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기고 나서부터 큰일 났다 생각하고 또 재고가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구매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매대행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지금 독서실도 하고 계시고 네. 대량 위탁도 하셨고 또 부동산도 관심 있으시고 네네. 나이도 젊으시고 지금 다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또 힘들어요? 또 녹록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사실 이게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정화되지 않는 게 또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구매 대행이라는 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분명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네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돈에 관심은 있고 근데 구매 대행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나도 해무버님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그래도 출발선이 좀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량 위탁으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공간 대여 사업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이왕 할 김에 조금 제대로 시작을 하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듣고 유튜브를 한 달 동안 보면서 공통적인 게 이렇게 다 말을 하는구나 이걸 느끼고 그거는 꼭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건 꼭 하면서 제가 한 개씩 경험을 살려가면서 제 노하우를 만들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업을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모든 유튜버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던 게 뭐였나요? 일단은 가장 공통적으로 제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배송비라는 개념이었어요. 배송비요? 네, 배송비인데 무게 있잖아요.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무게에 맞는 배송비를 녹여서 판매를 하는데 이 무게에 감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무게를 측정해야 되지? 그리고 이런 개념조차 생소하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저는 처음에 접근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런 물건들을 좀 들어보기도 하면서 한 몇 킬로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포장비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처음에 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해결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사실 네. 구매 대행 상품이 실제 무게는 몇 킬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네. 뭐 포장 무게 그렇죠. 그리고 또 부피 무게까지 가늠을 했을 때는 그리고 뭐 국내 택배로 인계가 안 되는 상품일 경우에는 네네. 더더욱 무게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깨지고 박살나 보고 그래야지 무게는 얼마로 측정해야겠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험상 음. 충분히 좀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네. 계속 상품이 겹쳐서 팔리니까 그런 상품들은 제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는구나. 이건 알 수 있는데 사실 가벼운 거는 어찌됐든 간에 무게가 1kg, 2kg면은 그냥 10,000원 정도로 측정하고 뭐 몇천 원 단위로 나누지 않고 일정 그냥 가격대로 나누어서 그냥 배송비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해다 보니까 배송비에서 로스는 좀 덜 나는 편인가요? 네. 배송비에서 로스는 거의 없고 그냥 갑자기 상품 가격이 오르거나 그런 거에서는 로스가 있긴 한데 배송비에서 로스는 없는 것 같아요. 남는다는 뜻이죠, 배송비로. 이제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는데 첫 달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왔고 현재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요. 저는 첫 달 매출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 정도. 매출은 저번 달 기준으로 한 1억 6천. 1.6억. 네, 이번 와. 달은 1억 5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억 5천. 마진은 얼마 정도 나오시는 거죠? 마진은 이제 뗄 거 다 떼고 한 23에서 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약 한 2, 3천 정도 버시는 거네요. 아, 네네네. 그럼 마진이 그렇게 막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마진을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울 텐데 혹시 뭐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사실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위탁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가격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 상품이 팔린다는 가정하에 똑같이 팔렸을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오려고 저는 노력하고요. 그리고 포인트 적립이나 아니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계속 구매를 하고 리뷰를 쌓다 보면은 구매자 신용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쿠폰을 주기도 하고 이 신뢰자는 좀 신뢰되는 구매자라고 해서 좀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할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평범하게 받고 누구나 취급하는 상품을 똑같이 취급하지만 그래도 나는 구매할 때 어떻게든 백마진이라도 조금 더 챙기려고 네네. 많이 노력을 했다. 이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초반에 600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한 2, 3천 정도 매출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는 한 3개월 정도? 이 3개월 동안에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써서 이거를 키웠을까요? 솔직하게. 새벽 한 6시, 7시부터 저녁 12시, 1시 네, 이렇게 와. 일을 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네네. 쉬지도 않고 하루하루로 따졌을 때. 네, 거의 안 쉬었죠, 저는요. 네. 자, 여러분 보셨죠? 이 정도의 노력이 없으면 진짜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뭐 계속 일만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플로우로 진행을 했을까요? 일단 새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소싱을 하면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소싱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오전이랑 오후 시간은 주문이 있으니까 주문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계속 소싱을 하고 또 상품 업로드하고 그런 루틴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주문하는 시간도 되게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뽑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은 몇 명 정도? 정직원은 3명 정도 되고요. 알바는 1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정직원 3명에 알바 1명이면 그래도 꽤 사업처럼 이렇게 굴러가겠네요. 근데 아직은 저는 장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없으면은 굴러가진 않는 구조여가지고 조금은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예전부터 사업가가 되고 싶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셔서 그런지 네네. 직원 채용이나 이런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게 선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후자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대량이 딱 시작할 때 배웠던 건데 직원 월급 정도만 벌어도 우리는 무조건 직원을 뽑아야 된다. 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걸 듣고 잘하고 또 높은 셀러분이 말하는 거니까 한번 실행해 보자. 저도 그때 돈 쪽으로는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일단 그래도 말하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아직 장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들어보니까 장사가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사업하러 가시려고 한다면 직원에게 조금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이양을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업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직원한테 어떤 거를 생각하게 하고 어떤 걸 부탁하는 게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방법 해결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비전을 공유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너가 하는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클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너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을 거야. 그렇게 되면 위닝시어도 같이 함께하고 성장하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많이 하면은 분명히 좋은 직원들 뽑아서 또 더 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잘 건들면 그래도 제일 괜찮을 것 같은 카테고리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저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를 정하고 판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없는 제품, 똑같은 제품인데 국내보다 저렴한 제품들, 네. 그리고 뭐 특정 수요만 찾는 그런 제품들, 뭐 부피가 큰 제품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뭐 원예 아니면 뭐 농기구, 뭐 가구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부합한 또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 상품 군안에서 그런 상품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이 든 성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파손율이 좀 높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좋은 카테고리여도 좀 포장 같은 걸 신경 쓰면서 소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예, 농기구, 가구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구는 1년 내내 그래도 꾸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예랑 농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수요가 살짝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거를 대체할 만한 괜찮은 추천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거 진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뭐 사실 겨울에 팔리는 게 뭐 크리스마스, 뭐 할로윈, 뭐 열풍기 이런 것도 많겠죠. 근데 이런 걸 신경 쓰다 보면 그 계절에만 팔리기 때문에 또 상품을 삭제해야 되고 또 상품 업로드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일이 더 많아진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보이는 걸 소싱하고 또 놓고 일정하게 좀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원예하고 농기구는 사실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른 사업자에서 또 다른 상품이 지탱해 주니까 이게 가만히 놔둬도 계속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카테고리가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뭐 네. 공구 쪽도 있을 것 같고요. 공구, 그리고 기계 쪽도 뭐 가구가 좀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가구요? 네. 중국이 가구의 나라인가? 아, 인테리어 제품 많으니까 디자인이 많아서 아마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해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카테고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구예요. 네. 좋지만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네. 이게 돈을 버는 거 맞나? 이 가구 카테고리로. 네, 이 그래서 정도로. 아까 무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거구나. 네, 맞아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가구 관련해서. 이 책상 같은 경우에도 사소하게 스크래치만 나더라도 고객은 반품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제 이익금을 주더라도 이렇게 협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환불을 해달라. 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신발장 2개가 있어요. 네, 그게 다 구매 대행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조립하는 게 어려워요. 맞아,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심접살림의 가구를 다 마련할 수도 있겠어요, 진짜. 맞아요. 가구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가구를 취급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네. 가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노하우가 남들보다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런 거를 조금 이야기해 주실까요? 여기서 포장재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포장이 뽁뽁이랑 에어팩, 그리고 발포 비닐, 나무 포장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순서대로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데 순서대로 또 튼튼해요. 근데 대부분 하시는 포장들이 그냥 조금 부서질 것 같으면 나무 포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 이건 좀 너무 부서질 것 같다. 그러면은 내부에는 에어팩, 또 외부에는 발포 비닐 이런 식으로 감아 보시고 이게 또 파손이 됐다. 내부에는 에어팩, 외부에는 나무 포장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늘려가시면 좀 이런 파손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원가가 조금씩 비싸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좋은 마진을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포장으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파손이 된다면은 제가 배송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를 이런 마진을 안 볼 바에는 그냥 안 하겠다. 어차피 파손되니까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이게 하시다 보면 이런 고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하자라서 반품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네. 받아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고객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막아도 반품을 하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받아주진 않아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일단은 그런 약간 진상 고객들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런 진상 고객들은 일단 사진하고 보내서 뭐 어떤 흠집이 있냐, 파손이 있냐, 저는 일단 이걸 묻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객하고 대화를 했을 때도 계속 대화가 안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마켓에 그냥 얘기를 해라. 마켓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소비를 안 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마켓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켓에서 소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마켓한테 좀 책임을 좀 떠넘기는 느낌? 네, 그런 마켓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은 이런 사진인데 어떻게 이게 파손이냐, 단순 면심이지. 그래서 이에 관련된 왕복 배송비를 받고 저는 손해 안 보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다이다이로 붙는 게 아니라 네. 중재를 요청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또 해무버님의 그런 네. 이제 사전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하다가 해무버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해무버님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싱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 네. 예, 이거를 좀 초보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네네. 사실 요즘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셔가지고 소싱하는 방법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